당신의 집이 가난해지는 이유 단 한 번만 버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며칠 전 한 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점심값도 아껴가며 절약하고 주말에는 투자 공부까지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을까요? 남편도 저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매달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고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이게 정말 제 운명인가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무리 벌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도 막히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그래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친구들 SNS를 보면 해외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새로 산 명품백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마트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을 보고도 고민하게 되죠. 아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 라고 물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해온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고 부자인 집에도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차이는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고 아내도 간호사였는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 거실 한쪽 구석에 3년 전에 헤어진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준 화분이 말라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침실에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이사를 간 친구가 급하게 맡겨놓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정리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남편이 승진하고 아내도 좋은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영업을 하시는 50대 사장님이 계셨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분 사무실에 가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책상 바로 앞에 걸려 있었고 사무실 곳곳에는 5년 전에 사업 파트너가 사기를 쳐서 망했을 때의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대형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에는 돈을 끌어당기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음습하고 정체된 기운이 가득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최소 12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집의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에너지가 부정적이고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몸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환경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들만 정리해도 삶이 180도 바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단 한 번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받은 물건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받은 물건들입니다. 한때 사랑했고 친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인연이 남기고 간 선물들.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두고 계시지 않나요? 얼마 전 상담받으러 오신 3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5년째 솔로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서 상처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에 가보니 침실 화장대 위에 전 남자친구가 준 목걸이가 있었고 거실에는 대학 때 절친이었다가 배신당했던 친구가 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액자에 들어 있었죠. 그냥 추억인데 뭐 어때요? 비싸게 산 거라서 버리기 아까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물건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끊어진 인연의 잔재이자 과거의 상처를 계속 현재로 끌고 오는 감정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기운은 물건에 스며듭니다. 특히 선물이나 자주 사용했던 물건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한 사람과 함께했던 물건은 그 사람의 에너지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 여성분께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더니 결국 목걸이는 팔고 액자는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에 회사에서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준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 분이 새로운 연애를 못하거나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준 액세서리를 계속 사용하는 분이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과거의 관계 패턴을 기억하고 재현하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재활성화되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나만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왜 나는 항상 상처받는 관계만 만들어지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과거의 고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매일 보는 공간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잠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그때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건들을 계속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팔 수 있는 건 팔고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집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도난 집에서 들여온 중고 가구들. 두 번째는 부도난 집에서 들여온 중고 가구들입니다. 요즘 중고 거래가 정말 활발하죠.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예쁜 빈티지 가구, 외국 수입 테이블, 앤틱 스타일 장식장들을 저렴하게 마이너스 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얼마 전에 한 4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평범한 직장인 부부인데 최근 들어 남편은 회사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집에 가보니 거실에 아주 예쁜 이탈리아제 소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 실패로 급하게 이사 가게 된 집에서 헐값에 산 거였어요.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가구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그 집의 기운을 함께 가져온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도 물질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물의 기억이라는 개념처럼 오랜 시간 특정 환경에 놓여있던 물건은 그 환경의 에너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진 집, 병이 돌고 분란이 많았던 집에서 나온 물건들이 과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마이너스 스트레스, 다툼, 절망, 실패.
마이너스 이런 감정들이 물건에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침대 들이고 나서 잠을 못 자요. 그 식탁 놓고 나서 집안에 자꾸 다툼이 생겨요. 그 소파 들인 후로 가족 중에 병이 생겼어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침대, 식탁, 소파처럼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구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침대는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잠자는 시간에 사용하고, 식탁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화합의 공간이고, 소파는 휴식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중고로 산 침대 때문에 온 가족이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아이들까지 밤에 자꾸 깨서 울고 부부 사이도 왠지 모르게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 침대를 치우고 새 침대를 들인 후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중고 가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출처와 배경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집에서 왔는지, 왜 내놓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판매자가 이사나 이사로 인한 처분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사업 실패, 이혼, 질병 등의 이유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기분이 이상하거나 꺼림칙하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돈을 절약하려고 들인 중고 가구 하나 때문에 수십 배의 손해를 보고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미 그런 가구가 집에 있다면 소금물로 닦아주거나 햇볕에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하시다면 과감히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죽은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들. 세 번째는 죽은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들입니다.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건강운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화분을 음기응축의 핵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하게 봅니다. 화분과 식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푸른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들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주며 운기를 상승시킵니다. 과학적으로도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하며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죽은 화분은 정반대입니다. 썩은 뿌리, 말라붙은 잎, 시든 생명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죽은 식물이 있는 곳에는 부패의 기운이 머물고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가정에서는 베란다에 말라 죽은 화분 10여 개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키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 가족들은 모두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아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죽은 화분들을 모두 치우고 새로운 식물을 들인 후로 온 가족이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베란다의 죽은 화분은 더욱 위험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입구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좋은 기운은 막히고 부정적인 기운만 더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죽은 화분이 있으면 자연의 좋은 에너지가 집 안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며 세운 계획이 자꾸 틀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쉽고 새로운 시도를 해도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죽은 식물은 심리적으로도 포기, 좌절, 끝남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시든 꽃과 말라 죽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초록 식물이 있는 집에서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창의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화분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혹시 처리하기 귀찮아서 언젠가 다시 키워볼까 해서 하며 죽은 화분을 그냥 두셨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시고 새로운 초록 식물 하나를 들이세요. 꼭 비싼 식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분에 심은 작은 허브, 물병에서 키우는 스킨답서스, 심지어 콩나물을 틔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한 가지 실천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답답한 공간. 네 번째는 환기가 되지 않는 답답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비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자연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곧 기운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동굴 같은 곳에서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죠? 반대로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언덕 위에서는 어떤가요?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커튼까지 치고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음기와 정체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생각도 막히고 일도 막히고 운도 막힙니다. 한 직장인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에 가보니 하루 종일 창문이 닫혀 있고 에어컨만 틀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라고 했더니 에어컨이 나가잖아요. 전기세도 아까운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체된 공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10분이라도 바람을 통하게 해야 밤새 쌓였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습기, 각종 노폐물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탁한 공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감소하죠. 하지만 아침 환기를 통해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집안의 기운이 순환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숨쉬기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더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신기하게도 반가운 연락이나 좋은 기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기는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의 환기, 단 10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이 거실이나 안방에 있는 경우. 5번째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거실이나 안방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정사진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집안에 음의 기운을 들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공간은 양기의 공간입니다. 활동하고 웃고 먹고 사랑하는 공간이죠. 반면 돌아가신 분들의 기운은 음기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에너지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가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기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기와 음기가 섞이면서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원인 모를 병을 앓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이유 없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꾸거나 집안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거실 정면에 크게 걸어 놓았는데 그 후로 온 가족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특히 그 사진이 보이는 소파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고 대화도 줄어들더라고요. 영정사진을 별도의 조용한 공간으로 옮긴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안방에 영정사진이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안방은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며 휴식과 재충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인의 사진이 있으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요. 잠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고인의 사진을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죽음과 이별을 떠올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일상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정사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해집니다. 아이들은 특히 민감해서 할아버지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영정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정사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조용한 곳에 단정히 정리해서 모셔야 합니다. 작은 방이나 서재 혹은 별도의 공간에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그리울 때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울 때 꺼내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인은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답게 각각의 자리에서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관심 없는 소품들. 마지막 6번째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관심 없는 소품들입니다. 집안의 공간은 곧 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옷, 먼지 쌓인 인형, 흥미가 사라진 소품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옷들은 미련과 아까움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있게 만들거든요.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비싸게 산 거인데, 아직 멀쩡한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한 직장인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승진이 안 되고 좋은 기회가 자꾸 지나쳐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 옷장을 보니 10년 전 옷부터 해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대학생 때 입던 옷까지 추억이니까라며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계속 두는 이유는 버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집안에 머물면 결정장애, 무기력,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정리해야 하는데, 버려야 하는데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연결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입던 옷을 계속 간직한다는 것은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는 무의식적 선언이기도 해요. 인형이나 장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관심 없는 캐릭터 인형, 어릴 때 모았던 피규어, 여행 갔다가 충동적으로 산 기념품들. 이런 것들이 선반과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한 30대 남성분은 20대 때 모았던 프라모델 수백 개가 집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취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프라모델들을 정리한 후로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고 그 취미를 통해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과거의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의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는 이유는 추억 때문이거나 버리기 아까워서거나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은 빈자리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꽉 찬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물리학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진공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 빈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들어옵니다. 정리하세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관심 없는 소품들도 정리하세요. 옷장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이 정리되고
버린 물건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옷을 살 기회가 생기거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정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받은 물건을 정리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인연의 끈을 끊어야 새로운 좋은 만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도난 집에서 나온 중고 가구를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실패와 좌절의 기운이 담긴 물건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은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을 치우세요. 죽음과 끝남의 상징인 이것들 대신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식물을 들이세요. 넷째, 매일 아침 환기를 해서 새로운 공기를 들이세요. 정체된 기운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영정사진을 적절한 곳에 정리해서 모시세요. 산자와 죽은 자가 각각의 자리에서 평안해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3년 이상 안 쓴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이 모든 정리법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을 불러오고 인생에 막힌 흐름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죽은 화분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안 입는 옷 몇 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풍수는 결국 집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실천의 학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풍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돈방석 풍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